2-1번 하겠습니다. 네,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면은 미지수 놓기야. 미지수를 잘 놓으면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려울 거는 보지 않습니다. 2-1번 같은 것도 보면은 유람선을 두 가족이 타러 갔다. 대인 요금과 소인 요금이 있는데 경은이네는 4,600원, 민석이네는 4,700원을 냈다. 문제가 이해가 안 가지 않잖아. 근데 경은이네 가족은 대인이 3명이고 소인이 1명이다. 민석이네는 대인이 2명이고 소인이 3명이다. 소인 1명 요금 구하는 거잖아 지금. 네. 그래서 뭐 대인 소인이니까 뭐 대인 X명, 소인 Y명. 그럼 되잖아 그냥. 그래서 경은이네는 4,600원 냈네. 맞죠? 대인이 X명인데 4,600원 냈다고? 몇 번 하는 거죠? 2-1번 하는 거죠? 자, 3x죠? 소인 1명 있죠? 이래서 4,600원이고 그 다음에 경은이네는 거꾸로 됐나? 자, 민석이네는 2명 대인 2명이니까 2x고요 소인이 지금 3명이니까 3y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연입은 하면 되는 거고 4,700원이고요 x하고 y 구하기 연입 방정식. x가 1,300이고 y가 700입니다. 네. 그래서 y 구하는 거죠. 소인 2명 요금 구하기. 네, 6-1번입니다. 자, 10의 자리 숫자가 3인 세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은 16이고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보다 297이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10의 자리 숫자가 3이라고 했거든요. 여기는 이 숫자를 갖다가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0의 자리 숫자가 100,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했을 때라고 했죠. 자, 원래 수가 뭐냐? 원래 수는 뭐냐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수학에서 이렇게 쓰는 거는 문자 습했을 때 이걸 의미하는 거라고. 이게 의미가 이거예요. 곱하기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100의 자리 숫자가 x고 10의 자리 숫자가 30이니까 뭐로 써야 되는 거야? 30을 더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가 y다. 이게 처음 수입니다. 이렇게. 이게 원래 수고요. 그 다음 바꾼 수 10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꾼 거, 숫자만 바꾼 거니까 100의 자리 숫자가 y가 되는 거고 10의 자리는 30이고요.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가 x가 되는 거. 이게 바꾼 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2번을 갖다가 계산을 하면 된다 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연립방정 세워야 되겠죠. 자, 100의 자리 숫자에다가 10의 자리 숫자 더하기 1의 자리 숫자를 하면은 16이다. 네. 숫자만 더했을 때를 의미하는 거야. 맞아요? 숫자만 더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100의 자리 숫자 x, 10의 자리 숫자 3, 1의 자리 숫자 y 그 세 개를 더했을 때를 말하는 거라고. 네, 걔가 16이다. 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심? 오케이.
박분수 더하기 297. 자, 원래 수가 100x 더하기 30 더하기 y죠. 네. 박분수는 100y 더하기 30에 더하기 x인데 여기서 뭐라고? 더하기 297. 열린 건전식은 따로 안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가? 박분수. 네. 박분수는 처음 수보다 290이 작으니까 297을 더해준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연립 방정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값이 14가 나오고요. 아니구나. 8, y는 5. 계산하면은 네, 이렇게 됩니다. 됐죠? 답이 뭐야? 그래서 처음 수는 얼마예요? 835죠? 네, 835. 7-1번 보겠습니다. 자, 일의 양에 관한 문제는 한 가지 일을 끝낸 거니까 일의 양을 그냥 1로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각각 하루씩 일했을 때 양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두 사람이 함께하면 10일 동안 하면 끝난대요. 근데 A가 먼저 8일 하고 B가 12일 동안 해서 맞췄다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하면은 각각 며칠씩 걸릴까요? 야. 그래서 하루 일하는 걸 갖다가 기준으로 잡으시면 된다. 전체 양을 1로 하고 A하고 B가 각각 하루에 할 수 있는 양. 그래서 A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갖다가 X, B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갖다가 Y라고 했을 때 둘이 10일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A가 하루 일한 게 X니까 10일 하면 10X예요. B도 하루 일한 게 Y니까 10일 동안 일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끝난다고. 일의 양은 1이야. 이런 일을 갖다가 A가 8일 동안 먼저 했다. 8X죠. B가 12일 동안 일했다. 12Y죠. 이렇게 해서 끝난다고. 일의 양은 1입니다. 이거 연립하시면 됩니다. 뭐 별거 아니죠. 네, x가 20분의 1, y가 20분의 1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네. 이렇게. 그래서 얘도 21, 얘도 21. 하루이란 게 20분의 1, 이틀이라면 20분의 2, 3일이라면 20분의 3, 20일이라면 20분의 20 해서 1. (5번이죠) 물통에 물 채우는 것도 일의 양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 통에다가 물을 채우는 거니까 꽉 채우는 거를 얘처럼 그냥 1로 보시면 됩니다. 일의 양이랑 똑같은 겁니다. 네, 1-2번. 자, 물통에 물을 채우는데 A는 10분, 그 다음 B로 4분 동안 넣으면 물통이 가득 찬다. 또 A, B 두 수를 모두 사용해서 5분 동안 넣었더니 가득 찼다. 네. 문제가 이해가 안 가지는 않잖아.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미지수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아까 했던 것처럼. 네. 그래서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 걸 1로 놓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A가 A 호수로 1분 채우는 거, 그걸 X로 주는 거야. B 호수로 1분 채우는 거, 이걸 Y로 주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네, 그렇잖아. 네, A 10분, B 4분 넣었어요. 뭐야? 10X, 4Y 가득 찼다.
1의 양은 1. 네. 근데 둘 다 5분 동안 넣었더니 가득 찼다. 5x, 5y는 1. 끝. 아까랑 똑같지 뭐. 네. 그래서 x는 30분의 1 나오고요. y는 6분의 1 나옵니다. 6분의 1, y는 6분의 1. 이렇게. 그래서 A 호수로 가득 채우는 거니까 30분이겠죠. 30분. 자, 12-1번입니다. 자, 과수원에서 작년에 황도와 백도를 합해서 400상자를 수확하였다라고 했어요. 작년에 황도, 백도. 올해 수확한 양은 작년에 비해서 황도는 10% 증가했고요. 백도는 5%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가 감소했대. 증가했대. 올해 백도의 수확량은 몇 상자입니다. 이건 작년 기준이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문제는 좀 다 다르게 작년 거를 x, y라고 준다. 왜? 작년에 400상자인 걸 알았으니까 작년 황도 x 상자, 작년에 백도 y 상자. 오케이? 그럼 식이 하나 나오죠. 작년에 황도 X 상자, 백도 Y 상자인데 작년에 몇 상자라고 했냐면은 500개라고 했습니다. 500개. 네. 자, 이달에 생산한 양은 지난달에 비해서 얘 5% 감소했대요. 잘 봐. 5% 감소. 감소한 것만 구합니다. 400개. 400개요? 몇 분이야? 400상자. 405개 아니구나. 505도 본 거네, 이거 지금. 노원이 와서 그렇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보입니다.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네. 어쨌든 x는 10% 증가. 증가야? 황도. 오케이. 자, 10% 증가가 뭐야? 100분의 10. 알겠죠? x 10% 증가. 그 다음에 백도는 5% 감소. 마이너스죠.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5% 감소. 마이너스니까. 해서 전체적으로 4%가 증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400개였는데 400의 4%가 뭐야? 증가한 것만 뜻. 딱 증가한 만큼, 딱 감소한 만큼만 쓴 거야. 그래서 이거의 4%가 뭐야? 16이죠. 네? 16. 16개 증가하였다. 네, 계산하면 x가 240이 나오고요. y도 나옵니다. 자, y는 160 나와요. 그래서 이 160이 답이 아니라 뭐라 카노? 160. 16개 빼야죠. 네. 이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150 이상자. 뭐라고? 왜 150이야? 썸인마생. 자, 요거죠. 5%. 네. 400의 5%가 아니야. 왜 이래? y가 160이잖아. 네. 작년 거죠, 이거. 5% 감소했잖아. 160에 5% 빼야 되는 거죠. 160 곱하기 100분의 5. 이걸 빼주는 거죠. 5% 감소했으니까. 이건 작년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맞아요? 네, 150 이상자입니다. 계산하시면은.
은근히 어려워하는 문제죠. 배 강물에 떠 있는 배가 내려갈 때랑 올라갈 때 거속시 문제 중에서 강물 문제가 조금 어렵게 생각들을 하는데 자 그렇게 막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자, 잘 봐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할게 그냥 여기가 상류고 여기가 하류야. 배가 지금 여기서 떠 내려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내려가는 거라고. 오케이? 좋아. 네, 길이가 얼마라고? 18km다. 아, 18km. 잘 봐야 돼.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갈 때는 1시간 30분 걸리고 반대 방향으로 올라갈 때는 2시간이 걸린다. 내려갈 때가 당연히 빠르죠. 왜냐면 물도 같이 내려가니까. 올라갈 때는 배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물이 거꾸로 내려오잖아. 그러면 속도가 늦어지는 거지 당연히. 네. 그래서 배의 속력을 구하세요입니다. 배의 속력. 자 볼게요. 한 번에 그냥 다 이해하고 다음에 나오면 맞출 수 있도록 해. 배의 속력을 갖다가 x라고 하고 물도 속력이 있죠. 맞지? 물도 속력이 있잖아. 네, x를 구할 거고요. 자,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뭐가 똑같아? 지금 똑같은 게 있잖아. 내려갈 때랑 올라갈 때랑 뭐가 똑같아요? 거리가 똑같잖아.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똑같다고 거리가. 거리가 같다를 쓰는 겁니다. 거리. 자, 그럼 내려갈 때 속력과 올라갈 때 속력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은 나와 있잖아. 그쵸? 네. 내려가는 시간은 속력은 올라가는 속력은 내려가는 속력이 뭐야? 많이 들려? 그럼 네가 내려가는 속력을 얘기해봐. 내려가는 속력. X 내려가는 게 플러스 Y. x 플러스 y잖아. 배도 내려가고 물도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내려가는 속력은 x 플러스 y예요. 올라가는 속력은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고 배는 올라가는데 물이 거꾸로 내려오잖아. x 마이너스 y입니다. 네, 그래서 내려갈 때랑 올라갈 때랑 거리가 같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맞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자, 내려갈 때는 속력이 x 플러스 y고 네, 시간은 뭐야? 시간은 1시간 30분 시속이니까 네, 1시간 30분 2분의 3시간이죠. 맞죠?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18km가 되는 거고 역시 올라갈 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속력은 x 빼기 y고 자, 시간은 2시간 걸린다고 했죠. 이렇게 18 연립방정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xy 구하는 거. 네, x가 10.5 아니구나 1.5밖에 안 돼? 아닌데? 이 답은 그거구만. 네. y라고 그러니까 강물의 속력이 x가 그렇구나. 얘가 10.5 얘가 1.5 답은 10.5 킬로미터 per hour H 써도 되고 C라고 써도 되고
20-5는 각자 해봅니다. 너무 똑같죠? 그냥 똑같은 문제입니다. 각자 해보고 안 되면 개별이지 뭐. (24-2번) 네. 24-2번을 할게요. 그 전에 고덕지 문제 뭐 어려운 거 없어요. 11-1하고 12-1 둘다 그죠? 22? 21하고 21, 22번은 대표형 둘 중에 하나씩만 풀어볼게요. 요것도 좀 한번 다뤄줘야 될 것 같아서 21 다시 둘 다 위에 걸 할게요 그냥. 네, 21-1번 하겠습니다. 자, 1.8km인 연못 주변을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돌면은 30분 만에 만난다 라고 했습니다. 30분 만에. 자, 수연이와 민우의 속력의 비가 1:3이다. 네, 수연이 속력을 X라고 하면은, 자, 민우의 속력은 Y라고 주시면 됩니다. 네, 구하는 게 요거니까. 네, 그래서 민우와 수연의 속력. 자, 수연이와 민우의 속력의 비가 1:3. 오케이? 수연이와 민우의 속력의 비가 1:3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수연이 대 민우는 1:3 요거부터 쓸 수 있잖아 우리가. 그리고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돌았대요. 30분 만에 만났대.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민우가 더 빠르지. 그래서 민우가 수연이를 한 바퀴 따라잡은 거야. 30분 동안. 지금 여기서 이 호수가 있는데 두 놈이 있단 말이야. 얘는 이렇게 가고 얘도 계속 가는데 얘가 훨씬 빨라. 돌아야 만나는 거잖아 여기서. 그치? 만났다며. 그러니까 요 빠른 애가 늦은 애를 한 바퀴를 따라잡은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민우가 빠르니까 민우가 간 거리에서 수연이가 간 거리를 빼야 한 바퀴. 맞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잘 모르겠어?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오래 달리기 하는데 1등이 있고 꼴찌가 있잖아. 빨리 달리는 애가 꼴찌를 한 바퀴 따라잡잖아 막. 그럼 빨리 달리는 애 거리에서 꼴찌 거리를 빼면 한 바퀴 차이 나는 거잖아. 네. 그거랑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래서 민우가 빠르니까 민우가 간 거리에서 수연이가 간 거리를 뺐을 때 한 바퀴인 겁니다. 맞죠? 네, 근데 30분 만에 따라잡았죠 지금. 30분. 둘이 사용한 시간이 30분이야. 똑같아요. 시간은 30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우가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30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연이가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이거 지금 답지에 분속으로 나와 있으니까 굳이 2분의 1 시간을 안 바꿔도 돼요. 분속으로 나와 있으니까. 네, 30x가 되는 거죠. 네, 빼면은 한 바퀴다. 네, 한 바퀴. 둘레가 1.8km니까 1800으로 놓고 1800m로 놓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x가 30, y가 90 나와요.
그래서 민우의 속력을 구하세요. 90m 퍼 분입니다. 네. 수아일이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돌았다. 반대 방향으로 돌 때가 훨씬 쉽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선형이 속력 x 네, 그 다음에 진영이 y 네, 속력의 비가 3대 2라고 나왔습니다. 자, x 대 y는 3대 2 나와 있으니까 똑같죠 그냥. 네, 근데 이번엔 뭡니까? 반대 방향으로 돌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선형이가 있고 진영이가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돌았다고. 반대 방향으로. 얘는 일로 돌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돌았다고. 만났다고. 만난 게 30분이라고 여기서. 이 얘기잖아. 그럼 둘이 간 거리를 합친 게 한 바퀴죠 이거는. 아까는 제가 같은 방향 돌았으니까 빠른 애 거리에서 작은 애 늦은 애 거리를 뺐을 때가 한 바퀴였는데 이번에는 반대 방향 돌았으니까 여기서 만났다며 여기서 둘이 거리를 합친 게 한 바퀴입니다. 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선형이가 간 거리는 몇입니까 지금? 30 몇 분이야 이거? 15분 후에 만났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15x가 되는 거죠. 진영이는 15y가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그러니까 4.5km니까 4,500을 놓고 계산. 잘 이해하면서 적으셔야 됩니다. 그냥 이거 바닥 관계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돼. 그럼 다음에 또 몰라요. x가 180 나오고 y가 120 나오고. 오케이. 그래서 진영이가 1분 동안 붙는 거니까 120 미터입니다. 이거. 이 23-1번 할게요. 내가 봤을 때 질문을 더 해야 되는데 안 한 것들이 많아. 23-1번. 자,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똑같아요. 창민이고 누나고 뭐 그 문제인 것 뿐이야. 버스를 타고 그다음에 뭐 자전거 타고 그냥 그 차이인 거지. 문제 자체가 똑같습니다. 네, 23-1. 자, 1번 할 테니까 잘 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진짜. 뭐 자, 시작할 때 봐봐. 할 때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 뭐냐면은 누가 먼저 출발했을 때를 많이 헷갈려합니다. 먼저 출발은 동시에 출발하면 별로 안 헷갈려 하는데 먼저 출발한 거 갖고 좀 헷갈려 한다고. 이해는 합니다. 네, 볼게요. 근데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자, 창민이는 서울에서 80km로 달리는 버스를 타고 논산으로 향했다. 네. 그러니까 창민이는 80km/h야. 맞죠? 그리고 30분 후에 출발한 다음에 30분이 지났어요. 맞죠? 30분 후에 희수는 시속 100km 로 달렸다. 그럼 얘가 빠르니까 얘가 30분 늦게 출발했지만 빠르니까 만나지. 만나죠. 뭐가 같지? 이 거듭체 문제에서는 항상 같은 게 있어.
희수랑 창민이랑 출발 시간이 다르지만 만났잖아. 거리가 같아. 거리가 같은 거잖아. 따라잡았다는 뜻이거든요. 거리가 같다. 여기서 출발했는데 얘가 쭉 갔어. 30분 후에 얘가 쭉 가. 더 빨리. 만나죠. 거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어? 네. 그거를 갖다가 미지수로 잡고 하시면 된다. 네. 그래서 창민 시간. 시간 이렇게 할게요. 그냥. X Y 구하는 거니까 우리. 네, 창민이가 먼저 출발했죠. 자, 창민이가 걸린 시간은 X고 희수가 걸린 시간은 Y인데 (30분을) 누구한테 넣어야 돼? 얘한테 더해야 되는 거죠. 60분에 30. 얘는 시속이니까, 시속이잖아. 그러니까 30분을 시로 바꿔서 해야 돼요. 이렇게 2분의 1시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네. 창민이가 30분을 먼저 출발했으니까, 희수 시간에다가 30분을 더해야 그래 똑같은 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시간이 똑같아져야 되니까. 네. 그리고 둘이 간 거리가 똑같다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아까 얘기했죠. 거리가 같다. 네. 그럼 뭘까요? 얘는 속력이 80이니까 80x죠. 거리가. 얘는 뭐죠? 100y죠. 거리가. 네, 이렇게 해서 연립 방정식. 네, 23-1번 x는 2분의 5 나오고요. y는 2입니다. 네, 그래서 2시간. 요 희수 출발 후 몇 시간 만에 만나냐? 됐죠? 네, 잘 정리해놓고 네, 그 밑에 누나 뭐 학교에서 뭐 출발하는 건 똑같은 문제입니다. 24-2번. 자, 해도 어려운 소금물 문제. 내가 그랬죠. 소금의 양만 구할 줄 알면 대부분의 문제가 다 풀린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쓰자면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오케이? 이것만 알고 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농도 구하는 거, 소금물의 양 구하는 거 따로 안 해도 얘 가지고 그냥 풀어보자고. 개 쉽다. 자, 소금물 문제 나오면 비커 무조건 그리세요. 알겠어요? 네. 그려놓고 하란 말입니다. 자, 이게 비커야, 비커. 자, 5%의 소금물과, 오케이. 그 다음에 10% 소금물을 섞어서, 이게 농도입니다. 섞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8% 소금물 500g을 만들었다. 그냥 이렇게 비커 그냥 그려서 하는 거는 별거 아니죠. 자, 8% 소금물 500g을 만들었다. 끝. 됐지. 끝났네. 저것만 그릴 줄 알면 다 끝난 거지 뭐. 그래서 구하고자 한 게 뭐냐면요. 이 소금의 차를 구하는 겁니다. 소금의 차. 자, 여기를 x라고 하고요. 소금물의 양입니다. 지금 요거는 이 소금물의 양을 갖다가 y라고 합니다.
맞죠? 자, 식이 뭐가 나오죠? x 더하기 y는 500 나오죠. 맞습니까? 소금물의 양.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소금과 여기는 소금을 더하면 여기는 소금이 나옵니다. 여기 소금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여기 소금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더한 게 이거거든요. 소금의 양이. 그리고 여기다 때려 넣으라고요.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이 뭐죠? 소금물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니까 x 곱하기 100분의 5고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요 y 곱하기 100분의 10이고 여기는 소금과 같다. 네, 500 곱하기 100분의 8. 네. 소금의 양. 소금의 양, 소금의 양, 소금의 양. 됐죠? 같이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x하고 y가 당연히 나오죠. 연립방정식 잘 하면은. 네, 그래서 연립방정식 하면은요, x가 얼마입니까? 200 나오고 y가 300 나옵니다. 뭐 구하라고 했어? 소금물의 차가 아니야. 소금의 차를 구하는 거야. 소금. 자, 여기 들어있는 소금이 뭐야? 이거 x가 200이니까 200 곱하기 100분의 5니까 뭐야? 200 곱하기 100분의 5 10이죠. 맞습니까? 그냥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요 300 곱하기 100분의 10이니까 30이죠. 맞죠? 그래서 얘는 30, 얘가 지금 10g이고 소금 양이 얘는 소금 양이 30g. 그래서 차는 얼마냐면 20g. 네. 소금의 양만 구해주면 된다. 자, 이거 똑같이 자 얘가 A고 얘가 B입니다. 소금, 물. 자, 소금물 A와 B를 각각 100g씩 섞게 되면은요 10%의 소금물이 되고 A를 300, B를 100을 섞으면 9%의 소금물이 된다. 자, 얘를 자, 식이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맞죠? 자, 이거 지워도 됩니까? 이만큼만? 다 썼어요? 자, 농도 구하는 겁니다. A와 B의 농도라고. 농도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X%, 얘를 Y%짜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지수. 얘를 X%, 얘를 Y%를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각각 100g씩 섞으면이니까 얘 100g, 얘 100g 들어가면은 뭐라 캔노? 10%의 소금이 된다. 10%짜리가 200g 되는 거죠. 두 개 섞었으니까. and 그리고 A를 300g, 그 다음에 얘를 100g을 섞게 되면은 9%가 됩니다. 몇 g? 400g. 내가 문제를 푼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